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벌이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관세 인상을 언급하는가 하면 이란을 향해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국제 질서를 흔드는 듯한 이런 움직임, 미국 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오죠. 지금부터 트럼프의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 관세 올려라. 이란에 항공모함 보냈어요. 그린란드도 가지겠대요. 여러 일들을 벌이는데 이게 이제 국내 정치와 미국 국내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아이스 총격 사태 이게 논란되는 것 같던데. 큰 틀에서 예. 트럼프 이게 행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보면 예. 연관성이 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가 대내적으로는 이민과 경제 측면에서 예. 이민 같은 경우는 반이민 정책, 강경한 남북 경식 이런 거잖아요. 예. 경제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권이니까 어떤 친기업 정책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거고 예. 그걸 위해서 관세를 사용하고 있고 트럼프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서 시설을 짓고 예. 양질 일자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뭐 그 부분에서 이제 관세 인상도 나오는 거고 예. 이제 뭐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힘을 통한 평화, 전략 선택과 집중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 아메리카 대륙하고 중국 견제에 몰두하면서 미국의 국제 문제에서 공세적으로 추구하겠다 뭐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민이 굉장히 중요한 국내 정치적인 미국 우선주의 한 축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미네소타에서 그 불행한 두 예. 격의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그 여론이 돌아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궁지에 몰리는 국내 예. 정책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좀 이렇게 환기시키고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대외 정책을 찾아본다면 주요 의제는 관세 인상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뭐 중동 문제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말씀드리신 것은 싶으면 국내 정치적인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외 정책을 오롯이 쓴다. 이거는 너무 단순한 그런 해석이고 복합적으로 다 예. 그 정책을 대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국내 정치가 어려우면 대외 정책에서 힘을 받는 이런 연관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원래 하던 건데 조금 더 빨리 간다 뭐 이런 의미신 것 같아요. 국내가 어려우니까. 예. 이제 국내 얘기 요새 제일 이슈가 된 게 요거 이민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미네소타주에서 시민 2명이 숨진 거 요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라는 게 이제 이민 단속국 그거를 이제 줄여서 아이스라고 부르는데 지금 미네소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이경중 들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임대 추방 작전을 펼치다 공언을 했고 그거를 강하게 지난 1년 동안 밀어붙여 왔어요. 그러면 그 단속 작전을 어디서 펼치겠느냐 생각해 보면 이민 단속국. 예, 이민 단속국에 사는데 어느 도시를 할 거냐. 예. 타겟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도시도 있지만 아무래도 공화당 대통령이니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카고인가요? 그러니까 뭐 LA, 뭐 워싱턴, 예. 뭐 포틀랜드, 시카고, 이제 뉴저지 뭐 이러한 그 민주당성이 강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쪽이 예. 이민자에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보다 관대해요. 이민자들에서 관대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왔죠. 근데 이제 미네소타 같은 미네소타 경우 왜 그래요? 아니 왜냐면요.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는 수백 명이 파견됐다는데 미네소타에서 몇천 명 갔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거기 미네소타에서 복지 프로그램 부급 수급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버 닉 셸리라는 분이 예. 복지 프로그램 부정 수급에 고발하는 영상 40분짜리를 미네소타에 찍어서 올려요. 예. 근데 거기에 실제로 그 대규모 미국에서 그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아동 복지 보증을 받는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아니라 다른 분들 했는데 실제로 가서 촬영하려 보니까 거기에 유령 시설이라는 거예요. 유령 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조금만 받았다는 거죠. 그 영상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 논란을 일으키니까 미국의 복지부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말리아 이민자를 쓰레기라고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민 단속국을 파견해서 대규모 강경하게 이제 그 불법 임대 추방 단속하는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시민권자 백인인 37살의 여성 르네 굿이 사살이 되고 최근에는 예. 알렉스 프리티가 또 사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논란이 굉장히 중폭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니 지금 보니까 이거 반정부 시위가 좀 논란이 되는 것 같던데 이거 정당방위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영상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방위 얘기했다가 영상 공개되니까 그 주장은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민 단속국 아이스가 잘못한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영상을 보면 완전히 빼박이 된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처음에 이제 알렉스 프리트 같은 경우에는 총기를 들고 요원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예. 없이 정당방위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처형이다, 뭐 이런 그 논란이 되면서 처형. 그 등 뒤에서 쏘고 그 예. 영상을 보면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보이고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의 백주단에서 벌어질 수 있지 막. 예. 이걸 보면서 굉장히 참혹함을 느꼈는데 미국 사람들은 오죽 그걸 더 참혹하게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정부 시위 있던데. 뭐 그게 이제 그 시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런 상황을 보고 예. 공화당 내부에서도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가 그 처형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가 일어나니까 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공지문을 내면서 한 발 빼면서 예. 그걸 담당했던 그레고리 보비노라는 국경 순찰 대장 이분을 갖다가 그 원래 있는 지역으로 더 물리고 이제는 톰 호먼이라는 예. 백악관 그 어떤 그 이민 짜르라고 불리는 분이 있거든요. 총 네. 관련하는 분이 거기에 파견돼 가지고 이제 상황을 관리하고 진상 조사까지 하겠다. 이렇게 한번 물러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위가 더 커질 가능성은 없어요. 지켜봐야 될 것 트럼프 같습니다. 계속해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직 임기 3년 남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리고 이 어쨌든 자국민 2명이 죽었는데 예. 아무리 미국이 총기 사고가 많은 나라라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거의 정당방위 아니 거의 말씀하신 처형 수준으로 해가지고 자국민 2명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안타까운 정치적 현실인 거죠. 예. 대통령을 미국 법에 따르면은 그 파면하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예. 매국 행위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래요? 대규모 부정 그게 발견이 돼서 이제 그 탄핵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 일기에도 탄핵 위기에 몰렸지만 뭐 연방 하원 과반수 상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탄핵이 되는데 예. 뭐 연방 상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이거는 공화당이 봐서도 이거는 도저히 그 예. 대통령을 보여줄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과거에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가 아니면 어렵기 예.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예. 그리고 미국 정치가 양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예. 미네소타에서 막 그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민주당 지지자 그다음에 중도층이 좀 이렇게 동조하고 있지만 공화당 그 지지층 대부분은 예.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치적인 그런 동요는 없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아이스 요원들이요. 뭐 보도 보니까 사실상 트럼프의 사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제가 좀 의아한 게 마약 단속국이 중무장을 하는 건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이민 단속국이 뭐 이 불법 이민자들이 뭐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낮은데 이렇게 중무장까지 하고 무슨 군사조직처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민 단속국?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총기 소유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예. 미국 준비는 하긴 해야 된다. 그렇죠. 한 미국 인구가 뭐 3억 5천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예. 뭐 정확한 그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 총기가 한 4억 정도 이렇게 민간이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어느 누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많은 주에서 허가만 받으면 총기를 소유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예. 되게 공공 쇼핑몰이라든지 병원이나 이런 지역이 아니면 예. 갖고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오픈 캐리 팔러시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총기를 소유할 수도 있고 이게 불법 이민자들 중에 갱단이 들어왔다 막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그 요원들도 총기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는 뭐 그거는 차가운 현실이긴 그렇구나. 그런 현실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정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원래도 이제 대외적으로 좀 강한 압박을 좀 했는데 더 그런다는 말씀을 모두 해주셨는데 하나씩 볼게요. 우리나라 관세, 아이고 25%로 올리겠다. 갑자기 왜 그런데 하필 미국, 일본도 아니고 EU도 아니고 우리나라예요? 만만해서요? 뭐 한국이 만만해서라기보다는 주요 대상국이잖아요. 교역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EU하고 일본 놔두고 왜 하필 우리만? 이유는 네. 지금 못 건들죠. 이미 그린란드 문제 해가지고 그 완전히 그 감정이 틀어지고 있고 어쨌든 그린란드를 병합한다고 얘기해가지고 네. 나토 동맹들이 발끈하면서 그린란드 군도 소수지만 파견을 하고 예. 미국산 미국 국채를 갖다가 뭐 판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안 될 강경하게 거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협상이 좀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투자 계획이 한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만큼 진전이 안 되고 특히 이제 입법이 안 됐다라는 보고가 들어가면서 한국 상황에 보고가 들어가면서 예. 좀 어려운 게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생각했던 뭐 정치 성과 숫자를 좀 얻고 싶고 홍보하고 싶은데 주요 교육경이 한국에서 그런 게 예상과는 안 나왔다는 불만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가 좀 가까워지는 부분 이런 삼수함. 부분에도 뭐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캐나다를 51개주라고 부르면서 뭔가 좀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복속을 시키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래 자동차 산업도 이거 공장도 진짜- 미국 내로 좀 갖고 와라고 이렇게 이제 엎어놓으면서 예. 캐나다의 자동차 시장이 막 그 산업이 흔들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방산 협력을 명분을 해가지고 뭐 수소 자동차라든지 어떤 그런 자동차 공장을 한국이 지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적 성과를 내야 되는데 대임 투자가 미진했다는 거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캐나다 협력 이런 부분이 좀 감정을 좀 격하게 한 것이 아닌가 부수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관세 돈이 좀 늦게 들어가서 불편했다 뭐 이것까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이 우리나라랑 캐나다랑 가까워지는 거에 불편했다. 속된 말로 삐졌다는 건데 캐나다에다 자동차 공장 지어주고 대신 우리는 잠수함 수주하고 야 이건 무슨 참 희한한 사람이네. 어쨌든 이것도 있잖아요. 이른바 쿠팡에서 로비했다. 왜냐면 저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 만났을 때 손현보 목사 구속 문제하고 쿠팡 왜 이렇게 압박하냐 이 얘기를 꺼냈다고 해서 쿠팡 로비설 이것도 있거든요. 일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니라고 하긴 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대통령 의제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 숫자가 필요한 건 그 대통령 의제고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협상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거는 대통령이 정말로 애지중지하는 의제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직접 나서면서 어떤 그 포문을 여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의제인데 쿠팡 같은 거는 뭐 미국 내에서 그렇게 규모가 있는 기업도 아니고 예. 대통령이 그런 하나의 기업을 위해서 그런 걸 한다. 그거는 등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통해서 한미 간의 어떤 경제협력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하고 예. 쿠팡을 지켜주는 것. 쿠팡을 지키기 위해서 관세 협상을 깬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전혀 되질 않아요. 그만큼 쿠팡은 미국 중요하지 않고 대신에 로비를 많이 하니까 제이디 벤스가 한마디 정도 던져줄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대통령이 그거를 때문에 그 한국과의 관계를 틀 수 있는 그러한 모험을 한다?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무역이라든지 쿠팡 문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성과가 필요한데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빨리 하라고 압박 차원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판을 깨고 싶은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과를 내서 중간선거전에 가능한 모든 그 성과를 부각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미국 경제를 흔들 수 있고 어떤 한국과의 관계를 흔들 수 있는 관세 협상을 틀어버린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으로 가볼게요. 트럼프가 SNS를 통해 밝혔어요. 거대한 무적 함대가 이란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이거 저 항공모함체 배치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란 때립니까 이러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시위가 많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그 아브라함 링컨 그 항모 전단이 가고 있었고, 근데 그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와는 다르게 공습의 목표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백악관 참모라고 한다면 전략가라고 한다면 말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디를 어떤 목표로 때려야 되는지 불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위를 시위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목표가 정부를 전복시키는 건지 아니면 시대를 도와주는 건지 그 시대를 도와준다면 그 결과로 뭘 얻을 건지 이게 불분명해요. 그리고 방법도 어디를 때려야 되는 건지 공습을 해야 되는데 베네수엘라는 분명하잖아요. 마약 시설, 군사 시설, 지도부 제거 명확하다면 성과도 나오셨고 성공한다면.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면서 거의 민간인 통제가 되지 않는 시위도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 시설 아니면은 그 혁명 수비들을 도와주는 시위들을 진압하는 조직을 때린다? 그러면 민간인 피해가
상당할 수도 있거든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시위 성격이 반민석 그 시위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목표 방법이 다 애매해지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비난만 받을 여지가 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시위가 많이 줄어들고 이란 정부가 통제력이 강화됐어요. 그리고 지금 군사를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란을 압박하는 명분이 예. 이란을 핵 협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리고 시위대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하지 말아라 하니까 이란 핵 협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지역 안보하고 미국의 그 안보 이익을 갖다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명분이 좋죠. 그리고 타겟도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 타겟 핵시설? 그럼 핵시설 이번에는? 그렇죠. 핵시설을 군사 시설을 때리면 예. 민간인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때리기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국내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그 중동에서의 이란의 영향력을 완전히 이제 그 무력화시킨다 이런 목표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게 아닐까. 그럼 지금 때리면은 이란에 좀 핵시설 때리는 거고, 그러면 레짐 체인지, 신정 정치를 끝내는 거, 그거는 이제 시도 안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신정 정치 하메네이를 갖다가 마두로 대통령처럼 그 체포한다든가 아니면은 참사든가 이걸 해가지고 그렇다면 대안이 있느냐? 예. 베네수엘은 로드리게스 있지만 이란 그래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영향을 그래요?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네. 혁명 수비대가 어떤 그 리더십을 다시 교체할 텐데 예. 그게 미국이 원하는 그 그림일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관세 관련해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 내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관세 협의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 하나 관련해서 트럼프가 지금 돌출 발언들 막 하잖아요. 이거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달래야 돼요, 계속 가가지고.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정부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좀 우리도 판깰 순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안타깝지만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좀 뿔이 나셨으면 그거 좀 달래주셔야 되고 김정관 장관이 가서 또 러트리 장관 만나서 좀 달래기도 하고 우리 입법 상황 좀 전달도 하고 해서 잘할 테니 잘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참 공직자라는 게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상대하는 게 아이고 어렵죠. 예. 자, 마지막으로 여기 가볼게요. 그린란드를 팔아라 이렇게 합병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덴마크하고 그린란드하고 이제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는 얘기 나오던데 이거 트럼프 뜻대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매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병합이나 매입을 어려울 거라고 보고 병합은 군사적으로 가서 식민지 만들 그것도 안 될 거고. 네, 그럼 나토 동맹이 깨진다는 얘기인데 아. 그럴 정도까지 미국이 그 유럽에 대해서 중요도를 줄이고 있지만 완전히 개입을 안 하거나 나토 동맹을 완전히 버린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그리고 돈 주고 사오는 거네. 그 부분 대해서 덴마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돈 주고 살 수 있다 군들 보낸다 이렇게 처음에 압박하니까 국채를 매각하면서 미국 증시시장이라든지 경제를 흔들어 버리니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신에 어떤 전면적인 접근권을 확보하는 걸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그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든돔이라고 그래서 찰스대 어떤 그 미국을 지키는 방공망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린란드가 중요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그걸 설치하기 위한 미군 기지를 확대하고 거기서 그 미군 기지가 사법권이라든지 왜 어떤 그러한 권한을 갖는 거 그리고 광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국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영향을 더 확대하는 거. 그건 중장기적인 프로젝트고 그리고 미군 기지가 그린란드에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에 이제 북극 항로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도 강화될 거니까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어떤 접근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제 그 절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은 병합이나 매입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지 말고 내가 이룬 걸 봐라. 어느 누구도 못한 이런 실질적인 그 접근권을 확대했다. 정치적 승리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실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가 거래의 기술인가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100만 원 달라고 세게 압박을 해야 50만 원 받아낼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무력 군대 동원하고 강제로 매입하고 이렇게 할 것처럼 강하게 치고 그거는 못 이루더라도 실질적으로 광물 채굴권 가져오고 군사기지 많이 세우고 이러면 나는 실리는 다 얻었다.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워싱턴 문법과는 다르게 예.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하는 이런 것보다는 강하게 밀어붙여서 또 실질적인 신뢰를 취하는 그러니까 예. 200%를 때려놓고 120%, 100%, 70% 가져오면서 이제 그 뭔가 관대하게 베푼 것처럼 보이고 신뢰를 취하는 이런 모습이 관대한 것처럼 보여요. 그쭉그 예. 트럼프대 그 행정부를 관통하는 그런 예. 그런 외교 관계의 어떤 요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나토 동맹 그럼 이대로 괜찮아요? 그렇게 전면적 접근권만 얻어가도 트럼프 다 얻어간 거잖아요. 대만큼 뺏긴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 유럽 나토 동맹도 이제 그 미국의 영향을 유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그 즉각적인 어떤 그 현안인데 만약에 미국이 그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예. 나토는 정말로 사면초가거든요. 근데 그걸 유지했고 예. 그리고 나토 동맹도 유지하고 자각력을 키울 시간을 좀 많이 얻었잖아요. 여전히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불편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유럽도 상당히 안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트럼프가 여기서 우리의 한을 그래도 지켜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역시 힘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참 어렵네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환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